안녕하세요. 크립토톡의 김예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이란 거래 내역을 검증 및 처리하고 블록으로 저장하여 기존의 블록과 연결시키는 데서 제공되는 보상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행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해온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 내역을 블록으로 저장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에 연결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기도 하고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기업부터 개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채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굴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보상을 받는 채굴자들은 다수인데 비해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블록은 하나씩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수많은 채굴자들 중에서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를 선별하기 위해 채굴자들끼리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POW라는 알고리즘이죠. POW는 Proof of Work의 준말로서 한국어로 번역해본다면 작업 증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바로 이해해 보실 수 있듯이 이행한 작업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업이란 네트워크가 블록을 생성할 채굴자를 발탁하기 위해 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행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는 새로 등록될 블록에 필요한 해시 값이 얼마인지 제시하도록 채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해시 값을 제시한 채굴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시 값은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랜덤한 수이고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해시 값은 어떤 숫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조건부도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해시값이 도출되기까지 채굴자들은 컴퓨터로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며 연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한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이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컴퓨터의 연산 능력, 즉 컴퓨터의 기능을 좋게 만들면 계속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단순히 연산력을 높인다고 해서 그 채굴자가 무조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니 먼저 찾을 확률이 높을 뿐 우연히 연산 능력이 조금 떨어진 채굴자가 먼저 네트워크가 요구한 값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작업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나 IP 주소 등을 기반으로 다수결로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IP를 할당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인이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행한 작업을 바탕으로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주어지게 될 경우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앙화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에서 패배한 채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경쟁에서 패배한 채굴자들의 경우 새롭게 생성될 블록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블록에 대해 동의하는지 혹은 비동의하는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새롭게 만들어진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데 있어서 승인할지 철회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해당 블록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블록에 대한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금 새로운 블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이 등록되는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채굴자들은 다음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POW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들이 비트코인과 같이 POW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POW 외의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톡의 김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